안녕하세요. 오늘은 팔개 건강 체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수련했던 무술, 선수행, 팔개 내공 등을 기반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동작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조를 통해 체질을 강화하고 체력을 길러주며 원기 보충, 관절의 유연함, 신체의 조화와 유연성을 기르며 노인들의 치매나 행동이 느려지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장육부를 활성화시켜서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배설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도 있죠. 건강하게 아름다워집니다. 빠른 속도로 몸의 근육을 늘리고 몸의 건강한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몸매로 가꿀 수 있습니다. 팔개 건강 체조와 함께 팔개 내공을 꾸준히 수행하면 더 빨리 젊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종합적으로 꾸준히 수행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은 늙지 않고 노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진푸티 종사의 팔개 건강 체조 주의사항. 체조할 때 주변 환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좁아서 주먹이나 발을 뻗기도 힘들고 책상, 의자, 벽에 부딪히는 곳은 안 됩니다. 되도록 너른 곳이 좋습니다. 복장은 넉넉하고 부드러우며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이 좋습니다. 굽이 높지 않은 운동화가 좋습니다. 굽이 높은 운동화는 위험합니다. 팔개 건강 체조는 배가 너무 고플 때나 배가 너무 부를 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식후 40분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적절한 체조 횟수는 매일 1회에서 3회가 좋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라면 예컨대 40세 이하인 분들은 하루에 10회를 해도 좋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매일 1회에서 3회,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체질이나 체력이 서로 다르니까요. 수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은데 매일 수행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최소한 1회씩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팔개 건강 체조 교합. 하나, 주먹 지르기, 발차기. 우선 주먹 지르기, 발차기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범 보여주세요. 이 동작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권한이 위를 향해야 합니다. 권한은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맞닿은 부분에 생기는 이곳을 말합니다. 여기가 권한입니다. 엄지는 바깥쪽에 둡니다. 엄지는 바깥쪽에 둔다. 엄지를 안으로 넣는 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엄지는 바깥쪽에 두고 권한은 위를 향해야 합니다. 주먹을 뻗을 때는 앞으로 뻗고 난 후에 이렇게 권한이 옆을 향합니다. 주먹을 걷어들일 때는 권한이 다시 위를 향한 채로 가슴 앞에 둡니다. 주먹을 지르기 전 권한은 위를 향하고 엄지는 바깥쪽에 댄다. 엄지는 바깥쪽, 권한은 위쪽. 주먹을 지른 후 권한은 옆쪽을 향한다. 권한은 옆으로.
주먹을 가슴 앞에 두고 방어하면서 뻗으면 다른 사람의 공격을 위아래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복싱도 이런 식입니다. 주먹을 계속 얼굴 앞에 두고 방어하죠. 양쪽 모두 주먹을 뻗을 때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권한을 위로 한 상태에서 뻗고 뻗을 때는 주먹을 돌립니다. 걷어들이고 나서 권한은 위를 향합니다. 주먹을 돌릴 때는 살짝만 돌리면 됩니다. 걷어들이고 나서는 주먹은 가슴 앞에 둡니다.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뻗을 때의 힘도 중요합니다. 보통 어깨와 어깨 뒤쪽, 등에 힘을 실어서 앞으로 뻗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으로 뻗어야만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주먹을 뻗기 전 권한은 위를 향하고 엄지는 바깥쪽에 댄다. 주먹을 뻗고 나서는 권한은 옆으로 향한다. 발차기 동작 시범을 보겠습니다. 동작이 정확하고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발차기 높이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높이는 1에서 1.3m 정도입니다. 발차기 최고 높이는 1.3m.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무용을 해본 적 없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발을 높이 1.3m보다 높이 차면 무림 고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아플 겁니다. 게다가 높이 차면 발차기 속도도 줄어듭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금은 발차기가 얼마나 빠른지 속도를 재는 기기가 없지만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한을 만났을 때 바로 괴한의 종아리를 찬다면 0.1초의 방어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배를 차면 더 높이 차야 하므로 0.1초가 더 걸립니다. 그만큼 속도가 지연되는 거죠. 중국 무술 중에 굴리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굴리각의 굴은 치마를 뜻합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남자 역시도 기다란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치마나 두루마기가 움직일 새도 없이 발을 날리는데 이때는 높이 차지 않고 다리의 밑부분을 공격합니다. 치마를 입었으니 두 다리 간의 폭이 좁잖아요. 그 상태에서 발을 높이 들어 상대의 가슴, 어깨, 머리를 찬다면 아무리 빨리 찬다고 해도 그만큼 속도가 느리겠죠. 따라서 낮게 찰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고 방어하는 효과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발을 낮게 차는 것이 좋습니다. 1.3m를 넘지 마십시오. 다시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방금 이 속도는 우리가 평소 수행할 때 기준이 되는 속도입니다. 훌륭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먹을 뻗을 때 팔의 힘을 이용하는데요. 방금 스승님께서는 등의 힘을 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먹을 뻗을 때는 단순히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주먹 쥐르기 동작은 우선 몸을 단련하는 동작입니다. 일종의 전신 운동이죠. 단순히 팔의 힘만 이용한다면 실리는 힘이 적어집니다. 그냥 주먹을 내밀 때 힘을 10이라고 합시다. 몸 전체의 힘을 사용해서 동작에 회전과 속도를 더한다면 원래 2배 또는 더 큰 힘을 아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복싱 선수들도 몸 전체에 힘을 실어 주먹을 뻗습니다. 팔의 힘보다 몇 배는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야 상대를 쓰러뜨리고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스승님, 주먹 찌르기 발차기 동작은 여성의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우선 주먹 찌르기 동작을 살펴보죠. 나이가 조금 있는 여성들을 보면 팔뚝살이 처지는 경우가 많죠. 중국 미용업계에서는 나비살이라고 부릅니다. 나비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생기면 좋아하는 여성이 없습니다. 팔뚝살이 처져서 출렁거리니까요. 체형 자체의 매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먹 찌르기 동작을 자주 하면 팔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탄탄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어깨 쭉지와 등, 앞가슴 부위의 근육도 함께 단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욱 탄탄해집니다. 주먹 찌르기, 발차기 동작 중에서 발차기 동작은 신체 운동 측면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반응 속도를 단련해서 팔다리가 더욱 민첩해집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하체가 부실해집니다. 특히 다리와 발이 둔해집니다. 마음은 이미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지만 몸은 아직도 집안에 있는 격이죠. 팔이 둔해지면 일어서거나 움직이는 것도 느려집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머리나 입을 움직이는 일은 많아졌지만 발을 움직이는 일은 적습니다. 신체 운동량도 점점 줄었습니다. 장점은 땀을 덜 흘리고 힘을 덜 쓴다는 것이고, 단점은 신체 단련이 부족해서 손발이 둔하고 느려집니다. 무용이나 권법을 배울 때도 손, 눈, 몸, 걸음, 규칙의 결합을 중시합니다. 이 발차기 동작을 통해 다리와 발의 민첩함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 머리의 조화로운 연결과 유연성을 단련합니다. 팔개 건강 체조를 꾸준히 하면 허리, 골반, 다리를 포함한 하체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몸매도 아름다워집니다. 팔개 건강 체조 교하. 둘, 팔 시위 당기기. 좀 도와주세요. 활시위 당기기 동작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활시위 당기기 동작 시범 좀 보여주세요. 활시위를 당길 때 우선 앞에 있는 팔은 수평 상태가 아닙니다. 제 손을 보면 이렇게 손으로 긋는 이 선이 수평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팔을 위로 15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입니다. 팔의 각도는 15에서 20도. 그리고 뒤쪽의 손은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진짜 활을 당긴다고 생각하고 손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힘을 실지 않으면 이 부위의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도 권한의 위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를 향해야 합니다. 얼굴은 앞에 손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손의 방향을 향하되, 실제로 활을 쏠 때 사람의 눈은 활과 활쉬 사이에서 일종의 조준기 역할을 합니다. 조준할 때 두 눈을 모두 사용하면 조준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얼굴을 옆으로 돌려 한쪽 눈으로 조준해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얼굴은 정면으로 주먹을 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른손일 때는 오른쪽 눈으로 조준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어깨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실제 활쉬를 당기는 느낌으로 팔에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깨는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진짜 활을 당기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 앞에 팔은 위를 향해 15도에서 20도 기울인다. 조준할 때 얼굴은 들어올린 팔을 옆으로 바라본다. 활시위 당기기 동작은 가슴 근육을 펴주고 기맥을 열어줍니다. 또한 가슴 전체와 어깨, 팔, 손의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단련할 수 있죠. 하체도 단련됩니다. 힘을 실어 활시위를 당길 때 온몸에 골고루 힘이 실립니다. 이처럼 활시위 당기기 동작은 온몸이 상하 좌우로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전신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임 속에서 청정함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시위를 당길 때는 차분한 마음으로 당기고 조준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움직이는 사냥감을 조준해야 하기 때문에 몸, 동작, 눈빛, 의식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몸 전체가 움직이면서 단련되고 조화로워집니다. 손, 눈, 몸, 걸음, 규칙의 조화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활시위 당기기 동작 중에서 다리 동작을 설명할 테니 시범 좀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상체는 하지 말고 다리만 보여주세요. 활시위를 당길 때 지금 다리 자세를 살펴보면 뒤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앞쪽 다리는 쭉 펴지도 구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권장하는 자세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실제 활을 당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실험해본 바로는 실제로 당기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활을 당길 때는 앞쪽 다리가 거의 완전히 펴집니다. 바닥에서 발로 전해지는 저항력으로 활을 당기는 힘을 지탱해야 합니다. 동작이 위아래 안팎의 조화를 이루면서 단숨에 당겨야 합니다. 앞쪽의 발에 힘이 많이 실려야 몸을 지탱하고 당길 수 있습니다. 방금 실제로 활을 당겨봤으니 그 느낌을 잘 알 겁니다. 뒤쪽 다리는 살짝 굽히세요. 활시위를 당길 때 허리를 돌리는 동작이 있는데요. 네, 돌리죠. 이 동작은 왜 필요한가요? 보통 활을 쏠 때는 적을 향해 쏘거나 고대에는 들짐승을 쏘기도 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을 따라 움직이며 활을 조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허리는 표적을 따라 돌리는 겁니다. 그 동작을 모방한 겁니다. 이 동작을 따라서 하면 활로 표적을 추적하는 이 동작은 사실 중년과 노년분들의 허리 단련에 아주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운동량은 줄고 음식 섭취량은 많아져서 살이 쉽게 찝니다. 특히 뱃살이 많아지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 때문이죠. 남자는 배가 나올까봐 걱정하고 여자도 허리 군살을 걱정하죠. 허리에 군살이 얼마나 많은지가 몸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건강률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 동작이 허리 단련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노년층에게는 허리 운동에 꽤 도움이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운동 방법이죠. 팔개 건강 체조 교하. 셋. 무릎 차기.
무릎차기 동작은 상체와 하체의 조화가 필요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호신술에서 유래했습니다. 적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도망쳐야 할 때 적을 한 번 가격한 후에 도망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체와 하체의 조화가 완벽히 이루어지면 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상체의 손으로 상대를 잡고 하체의 다리로 공격합니다. 무릎은 높이 찰수록 좋습니다. 대신 힘있게 차야 합니다. 그래서 팔개 건강 체조를 할 때 단전에 기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동작에 힘이 실립니다. 단전은 아랫배 근처에 있습니다. 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단전에 기를 모아야 우리 몸의 에너지가 위아래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팔이 단련됩니다. 전체적으로 힘을 싣기 때문에 팔과 손가락의 악력도 모두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단련됩니다. 팔과 연결된 어깨와 등에도 함께 힘이 실립니다. 다리를 올려차는 이 동작은 허리, 엉덩이, 다리, 허벅지, 종아리에 모두 힘이 실리기 때문에 팔과 다리 전체의 조화로운 단련에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몸매 관리 차원에서도 상체와 하체의 관절 모두 훌륭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의 내장 운동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 배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부인과 건강, 생식기관의 건강에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스승님, 무릎차기 할 때 다리를 사용하잖아요. 이 동작을 할 때는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하나요? 이 동작은 상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원천은 단전입니다. 아랫배 부위에 위치한 이곳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힘을 실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면 직접 해보지 않은 분들은 제 설명을 들을수록 어떻게 힘을 싣는지 더 헛갈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개념만 있어도 됩니다. 제 설명을 염두에 두고 모방하듯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무릎차기 동작은 호신술로 보자면 주로 탈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 상대에게 붙잡혔을 때 상대가 무기까지 들고 있다면 쉽게 도망갈 수 없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때는 상대에게 고통을 줘야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작은 적과 근접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어깨 옷을 잡고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다리를 빠르게 들어 올려 무릎으로 상대의 가슴이나 얼굴을 가격해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강한 적에게는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동작은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술에서도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다리로 가랑이나 복부를 걷어차려고 할 때 빠르게 다리를 들어올려서 상대방의 다리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 모두 사용 가능한 호신 동작입니다. 이 동작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격이고 둘째는 방어입니다. 이 동작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체 힘의 조화입니다. 손으로 잡아서 아래로 힘껏 당기지 않으면 다리로 공격하는 힘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이 동작을 계속 연습해야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팔개 건강 체조 교학. 넷 추산 2패. 추산 2패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동작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신체 단련 효과입니다. 이 동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면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허리가 곧게 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밖으로 밀 때 항상 동작과 기, 에너지, 소리를 한 번에 폭발적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양손을 밖으로 밀 때는 손바닥이 양옆 바깥쪽을 향해야 합니다. 이때 팔을 완전히 곧게 펴서 빠르게 미는 것이 아니라 약간 느슨하게 구부려야 합니다. 완전히 곧게 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단전의 힘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해보면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팔개 건강 체조 교학. 5 추산장.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추산장의 요령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역시 단전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단전에서부터 쭉 아랫배에 모인 에너지가 온몸 곳곳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 힘, 동작, 소리, 생각, 이 5가지가 하나가 되어 동시에 폭발하듯 뻗어야 합니다. 흥, 하의 기합 소리가 폭발하듯이 터져 나올 때 에너지가 순식간에 뿜어져 나옵니다. 스승님, 손을 밀 때 왜 흥, 하를 외치나요?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 동작은 경추측만층이나 구분 등과 같은 척추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자연스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구령과 구결에 맞춰서 정확한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척추가 교정되면서 척추 건강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중국의 옛 선인들은 사람의 신체를 파악할 때 정수리의 백회에서 몸의 정면 안쪽을 지나 회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몸 뒤편의 척추, 정확히는 척추 근처를 지나서 이어지는 이 연결된 구역에 에너지의 통로가 있다고 여기고 이를 주천이라 불렀습니다. 주천이란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뜻합니다. 몸과 하늘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죠. 흔히 몸 앞쪽에 위치한 통로를 인맥이라고 하고 뒤쪽은 동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맥을 이루는 어느 부분이 조금이라도 막히면 그에 따른 질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몸 뒤쪽에 동맥에 위치한 대추에는 대추혈이 존재합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톡 튀어나온 뼈 부위에 대추혈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막혀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면 첫째,
완치가 어려운 목에 통증이 생기고, 둘째, 뇌에 산소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에너지가 원활히 통하지 않고 막히면 심계항진,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이 막히면 더 큰일입니다. 앞쪽 통로에 있는 어느 혈이 하나라도 막히면 그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합니다. 모든 질병은 고통이 뒤따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동작을 꾸준히 연습해서 임독 양맥을 활짝 열기 바랍니다. 모든 무술 비급에도 적혀 있듯이 임독 양맥이 모두 열리고 통하면 확실히 건강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혈맥이죠. 그런데 임독 양맥 중에 어느 한 맥의 혈자리가 막히면 확실히 건강을 잃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동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흥, 하의 두 기합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임독 양맥을 더 빠르게 활짝 열고 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동작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누리기 바랍니다. 동작은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스승님, 단전에 힘을 실는 연습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중국의 옛 선현들은 인체의 에너지 중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부분을 선천적 에너지라고 불렀고, 수행, 식사, 호흡 등을 통해 얻은 에너지는 후천적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단전에 기를 모으는 수행은 후천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져야 더욱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듣기 좋은 이유는 대부분 단전의 기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여깁니다.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목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인기 가수나 유명 인사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들의 말소리나 노랫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유명한 가수들의 목소리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일반 가수가 부르면 괜찮네 하는 정도지만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과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가득한 에너지가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고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죠. 이런 가수들은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목소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충만하면 건강할 뿐만 아니라 IQ와 EQ도 더 높습니다. 에너지가 지탱해주기 때문에 심장도 더 힘차게 뜁니다. 심장박동은 더욱 힘차고 뇌에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뇌의 지능도 더 높아집니다. 우리 주변의 과학자나 정치가들이 두뇌 회전이 빠른 이유는 기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가 충만하면 외모도 아름다워지죠. 기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피부는 윤기가 흐르며 아름답고 눈도 맑게 빛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과 호랑이 중에 누구의 눈이 더 빛날까요? 당연합니다. 호랑이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은 호랑이를 만나면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에너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충만할 때의 장점은 거의 무한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건강과 체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에너지가 충만할수록 동작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같은 여성이라도 평범한 주먹의 힘이 10이라면 단전에 기가 가득한 여성은 주먹의 힘이 20입니다. 그만큼 훨씬 더 강하죠. 고대 철학가, 건강연구 전문가들은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에너지와 기를 단련하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이러한 몸에 깃든 에너지를 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호흡하는 공기의 기가 아닙니다. 설명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기는 생명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옛 선인들은 기가 생겨야만 더욱 건강 장수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설명한 단전의 기 역시 이런 에너지를 뜻합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 동작에 고칠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선 주먹을 쥐를 때 팔이 너무 뻣뻣합니다. 팔을 완전히 펴지 마십시오. 주먹을 뻗을 때 팔을 완전히 펴지 마세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먹을 뻗기 전과 다시 모은 후에는 양손을 가슴 앞쪽에, 이렇게 가슴 위쪽에 둬야 합니다. 가슴의 범위가 넓다 보니 이것도 가슴에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더 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몸을 보호하면서 머리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 지르기 전후에 양손은 가슴의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발차기 동작에서 발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에 정면에서 이 자세를 바라보면 발차기를 하고 돌아온 이 왼쪽 다리에 발 뒤꿈치가 오른발에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죠. 이 자세는 틀린 자세입니다. 이러면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서면 자세가 불안정하죠. 따라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더 옮기면 그래야 자세가 더 안정됩니다. 발차기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발이 다른 발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 동작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동작으로 다시 해보세요. 주먹을 뻗을 때 팔을 완전히 펴지 말고 주먹은 가슴 아래쪽에 두지 마세요. 올바른 자세입니다. 발차기 후에 양발을 일직선으로 만들지 마세요. 좋습니다. 정확해요.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좋습니다. 틀린 동작을 교정하겠습니다. 우선 주먹은 이렇게 쥐면 안 됩니다. 엄지를 손 안에 넣고 이렇게 주먹을 쥐면 문제가 생깁니다. 적을 공격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면 엄지뼈가 빠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엄지는 바깥쪽에 대고 권한은 위를 향해야 합니다. 주먹을 지를 때는 주먹을 살짝 돌려주고 다시 이렇게 걷어들입니다. 주먹을 뻗기 전 권한은 위로, 엄지는 바깥쪽에 드세요. 그리고 방금 발차기는 너무 높이 찼습니다. 발은 너무 높이 차지 마세요. 방금 발차기 높이는 1.6m 정도였습니다. 1.3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높이 차면 보긴 좋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발차기 동작의 높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발을 너무 높이 차지 마세요. 자, 바른 동작을 보여주세요. 주먹을 뻗기 전 권한은 위로, 엄지는 바깥쪽으로. 주먹을 뻗은 후 권한은 옆쪽으로. 발차기 높이는 1.3m를 넘지 마세요. 잘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른발을 뒤로 빼고 오른주먹을 뻗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등에 힘을 주면서 주먹을 내미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동작 자체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활시를 당기는 이 손의 위치가 얼굴까지 왔더군요. 활시위를 당기는 손을 어깨 위로 올리지 마세요. 귀까지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 방식은 손이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가슴 부에 두는 것이 정확한 동작입니다. 옛날에 실제로 활을 쏠 때 얼굴에서 당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방식은 활시위를 당기는 손을 어깨 위로 올리지 않고 가슴 높여 두는 겁니다. 또 틀린 동작이 있나요? 다시 살펴보세요. 방금처럼 발의 무게의 중심이 앞으로 치우쳐 있는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실제 화살을 쏠 때 이 자세로는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서 활시위를 당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리 자세를 잡을 때 무게중심을 뒤로 실어야만 활시위를 당길 수 있습니다. 활시위 당기기 동작의 무게중심은 앞이 아니라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활시위를 당기면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은 앞쪽 다리 방향이 아니라 뒤쪽 다리에 실어야 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활시위를 당기는 손을 어깨 위로 올리지 마세요. 활시위를 당길 때 무게중심은 뒤에 실으세요. 정확합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동작이 아주 독특하군요. 활시위를 당기는 손을 너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위쪽 팔이 너무 높이 올라왔죠. 잘못된 자세입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 팔꿈치를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이쪽은 아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 이쪽을 들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올리지 말고 해보세요. 이게 맞는 자세입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은 어깨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부위도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호신술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개 건강 체조는 대부분 무술 동작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술 동작 중에서도 적의 공격에 맞서는 동작들이죠. 적이 공격할 때 몸이 노출되면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을 보호합니다. 이때 겨드랑이가 노출되거나 팔꿈치를 들어올리면 이쪽 부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격당해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취할 때는 최대한 들어올리지 말고 보호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동작을 해야 합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 어깨와 팔꿈치를 내리세요. 자세가 정확합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는 정면에서 활대를 잡기 때문에 겨드랑이 부분이 노출됩니다. 적이 멀리 있다면 괜찮겠지만 활시위를 당기지 않을 때는 손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뒤쪽에 손도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더 안전합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활시위를 당기면서 몸을 돌릴 때 허리가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팔시위를 당기면서 몸을 돌릴 때 상체를 옆으로 기울이지 마세요. 상체가 기울어지면 그만큼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면서 몸을 돌릴 때도 몸은 곧게 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모이고 자세도 더 안정적입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면 몸의 무게중심이 어긋나서 중심을 잃고 맙니다. 고개와 허리를 돌릴 때 허리가 비틀어지면 첫째 에너지가 손실되고 둘째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기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활시위를 너무 빨리 당기지 마세요. 진짜 당겨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활시위는 쉽게 당겨지지 않고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 없습니다. 저는 체력이 좋은 편이지만 저도 이 정도 속도로만 활시위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 빠르지는 않죠. 빨리 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손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손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손을 먼저 나가고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활시위를 당기고 몸을 돌릴 때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활시위는 너무 빨리 당기지 마세요. 좋습니다. 양손이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동작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오른발을 뒤로 빼고 셋, 왼쪽으로 돌리고 다섯, 여섯, 제자리, 여덟, 활시위를 힘껏 당깁니다. 셋, 오른쪽으로 돌리고 다섯, 여섯, 제자리, 여덟, 양손에 힘을 줍니다. 셋, 왼쪽으로 돌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군요. 다음 분이요.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정말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두 분의 동작을 각각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쪽 분은 동작이 너무 과합니다. 손을 그렇게 과하게 높이 뻗을 필요 없습니다. 마치 무용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 동작은 무술의 호신술 중 공격 동작입니다. 그러니 손을 지나치게 높이 뻗으면 호신술이 아니게 됩니다. 이 동작은 무술에서 유래한 호신술의 한 동작이지 춤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작이 지나치게 춤에 가까워지면 호신술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동작은 게으릅니다. 이 동작을 하는 동안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굽히지도 않고 허리도 움직이지 않아서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을 통한 건강 효과나 운동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쪽은 동작이 너무 과했습니다. 둘 다 올바른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동작의 기준이 있으니 다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손과 발에 동시에 힘을 실으세요. 양손에 힘을 주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참 잘 틀렸습니다. 양팔을 밀 때 팔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팔이 펴지지 않아서 제대로 밀어내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적절하게 밀어내야 합니다. 기본은 곧게 하지만 팔을 완전히 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굽혀서도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밀어내야 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밀어야 합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밀고 더 밀지 않으면 밀어내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밀어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을 보겠습니다. 두 발이 습관적으로 일직선이 되지 않게 하세요. 발을 내밀 때 두 발을 일직선으로 만들지 마세요. 보십시오. 이렇게 서면 저도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두 발이 습관적으로 일직선이 되면 상체는 넓고 하체는 송곳처럼 좁아집니다. 그렇게 일직선이 되면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 때 두 발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을 때 좌우 간격이 확보돼야 자세가 안정됩니다. 영화에서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이런 자세로 서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이런 자세로 서 있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원이 이렇게 서기도 할까요?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 경호원들을 잘 보세요. 이런 자세로 서는 사람은 모두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은 대부분 똑바로 설 줄만 알면 됩니다. 진정한 신변보호의 역할보다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호원은 항상 대통령을 지키고 적을 사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무엇을 할까요? 적이나 수상한 사람을 살핍니다. 언제 어디로든 손을 쓰거나 달랠 수도 있습니다. 두 발은 특히 서 있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일직선이 되면 불안정합니다. 어떤 동작이 틀렸을까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작과 함께 힘, 목소리, 하, 그리고 생각까지 포함해서 이 5가지를 함께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느껴지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흥을 외치면서 폭발적인 힘으로 밀어내야지 한참 후에 흥을 외치면 안 됩니다. 손을 밀어낼 때 동작과 목소리가 따로 나오면 안 돼요. 스승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소리로 기압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소리로 기와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이로써 원하는 효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먼저 동작을 다 한 후에 그제야 소리를 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폭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작, 힘, 생각,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호신술로 사용할 때도 그렇게 해야만 적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적을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동작, 힘, 목소리, 생각을 하나로.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점이 보이는군요. 방금 앞으로 밀어내는 추산장 동작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 다리에 치우쳤습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면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립니다.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러면 무릎을 다치기 쉽고 누가 앞에서 살짝만 당겨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올바른 동작이 아닙니다. 팔을 앞으로 밀 때 무릎 각도는 즉 허벅지와 종아리의 각도는 9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무게중심을 너무 앞에 두지 마세요. 손을 내밀고 발을 걷어들인 후에 두 발로 섰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두 발이 가지런하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두 발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야 더 안정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흥. 여섯, 일곱, 여덟. 이어서 추산장입니다. 셋.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하. 여섯, 일곱, 여덟. 팔기 건강 체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뼈와 근육을 이완하고 경락과 혈맥을 활짝 열어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팔기 건강 체조를 다 같이 함께해요.